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들과 전화상담 혹은 이제 방문상담을 하다 보면 늘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변호사를 찾겠다. 혹은 내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변호사를 찾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싹퉁머리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의뢰인 말을 잘 안 믿어서. 저는 의뢰인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게 피해자든 혹은 가해자로 지목받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의뢰인의 말을 믿진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와 증거가 어떻게 맞고 혹은 그 증거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우리 의뢰인이 너무 진실된 눈빛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의 말은 전부 다 맞을 거예요 라는 식의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의뢰인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고요. 의뢰인을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못 믿겠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항상 어떠한 건에 닥쳤을 때 혹은 사고가 났을 때요, 모든 사람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변소를 얘기하려고 하지, 그 사건을 CCTV처럼 객관적으로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것이 저장돼서 편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하해서나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원래부터 그렇게 100% 믿을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얘기든 가해자의 얘기든 말은 믿는 게 아니다. 근데 자꾸 믿어주는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 믿는 척하는 변호사 하겠죠. 어떤 법조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설령 변호사가 믿는다고 해서 제가 아드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시는 분이죠 라고 하는 변호사를 만났다고 해서 무죄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주 이런 사람들 다 무죄 나오게? 진실되게 믿는 그 신도들이 변호를 하고 있다는데?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건이 왔다. 자, 판사가 이걸 어떻게 볼까? 우리 아들이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은 판사가 알아줄까요? 아닙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로 검사의 주장과 혹은 피고인의 주장 중에 누구의 말이 타당해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판사는 보고 판단합니다. 말은 필요 없어요. 의뢰인들이 맨날 저한테 이랬고요, 제가 알기론 이렇고요, 저가 알기론 이렇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하면 제가 늘 뭐라고 한다? 증거 가지고 오시라고. 사실 확인서라도 떼오시라고. 본인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서류 한 장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확인받아 오세요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 인사상 문제가 생겼다. 자, 인사 담당자한테 사실 확인서 떼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 필요 없다. 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증거. 그러니까 증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전화 상담 한 번으로 혹은 방문 상담 눈빛을 한번 봤더니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데 진실을 말하고 계시네요. 는 아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증거로서 서류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에 그게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면 유리한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그걸로 판사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변호사가 하는 과정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믿었다가 뒤통수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간혹 의뢰인들이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제 경험상 1년차 그때 의뢰인 만나서 신기하고 나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변호사님 이런 오씨 나보고 변호사래 이러면서 그럴 정도의 초년차 때는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쵸,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상대방이 이랬군요. 그럼 당연히 죄가 안 되죠. 예. 조사를 딱 가요. 조사를 딱 가면요,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이 튀어나옵니다. CCTV가 나오고. 나는 살면서 그렇게 야한 CCTV를 본 적이 없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헤어지고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막 그러는데 피해자에게 막 협박하는 문자가 막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막 문자를 보내고 문자 보낸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진실된 눈빛으로 나한테 얘기했는데 뭐야? 그러면 갑자기 의뢰인 표정이 싸게 굳으면서 잠깐만 쉬었다가 조사받아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부축하거나 막 어깨동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CCTV 막 있어. 그러니까 초짜 변호사는 믿어요. 근데 경험치가 쌓이면요. 저거 변호사한테 거짓말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뢰인의 말은 반만 믿고 반은 걸러서 들어야지 변호사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조사에서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 말을 안 믿습니다. 자꾸 의뢰인 말을 믿는 변호사를 찾는데 그럼 1년차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사건 많이 안 해보네. 이런 사건 처음이네요. 이런 친구들 찾아가면 잘 믿습니다.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또 의뢰인들이 막 이제 내 의뢰인 말을 막 믿고 그대로 이제 변론을 준비해가지고 다 갔어. 그랬는데 막 이상한 막 증거들이 막 튀어나와. 그러면 또 막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의뢰인들이래요. 변호사님 실망하셨죠? 제가요? 뭘요? 제가 아까 그 얘기 안 해가지고 실망하셨죠? 변호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왜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내가 20년간 알고 지냈던 내 친구가 내 뒤통수를 쳤네? 이럴 때 실망을 하는 거지. 우리 의뢰인이 이런 혐의에 굉장히 지금 극악한 상황에 지금 몰려가지고 변호사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모면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변호사도 속일 수 있지 막말로.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저 의뢰인한테 실망했어. 나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변호사는 뭐다? 초짜다. 초짜이거나 변호사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변호사한테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변호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했던 증거가 나왔을 때도 우리 변호사는 전방위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키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볼을 왼쪽으로만 찹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변호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든지 그렇게 변호사를 강하게 본인에 대한 캐릭터를 구축시킬 필요가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호사는 일로 만나는 것이고 변호사는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인간적인 기대를 하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의뢰인이랑 잘 지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사건을 하는 도중에는 사건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에 대해서 실망하진 않을까? 내가 요 정도 해야지 날 나쁜 놈으로 보지 않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애초에 그러면 사건을 받지도 않았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